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대파를 사서 다듬었어요. 씻어서 물기 빼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편하게 먹고 좋더라고요. 별거 다 하네. 한 달에 4,000원이나 하네요. 물가 겁나 오르네요. 내 조회수는 안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조언받기에 이곳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 여기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좀 두서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생겨서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주변에 결혼한 친구나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도 제 앞에선 얘기를 해주시지 않아 조언을 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청첩장을 보낸 사람은 친척 언니의 전 남편, 그러니까 저에겐 전 형부인 분입니다. 호칭이 조금 애매하니 편의상 그냥 형부라고 칭하겠습니다. 3년 전 형부와 언니는 협의이혼으로 헤어졌습니다. 사유는 형부의 바람이었어요. 사이에 올해 5살이 된 남자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는 언니가 데리고 살고 있어요. 양육비 같은 세세한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형부가 아이를 보러 들렸다는 얘기만 간혹 들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이혼한 지도 3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런 저에게 왜 이걸 보냈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 지금 당황스럽고 난처합니다. 저에겐 큰아버지가 6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중 제일 막내이십니다. 친할아버지는 딸을 그렇게 원하셨대요. 그런데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빠가 중학생이셨을 때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들과 아버지와의 나이차도 조금 있으셔서 제 위에 친척언니 오빠들과 저는 나이 터울이 10살 넘게 납니다. 저는 올해 22살 여자입니다. 8명의 친척 오빠와 1명의 친척 언니가 있습니다. 남자만 바글바글한 저희 친가에서 친척 언니와 막내인 저는 어른들과 언니 오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막내인 저를 지금도 각별히 예뻐해 주십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 말 한마디에 껌뻑 넘어가시는 분들이라 친가만 가면 공주 대접받고 살았어요. 언니도 마찬가지라 언니가 결혼한다며 형부를 데려왔을 때 언니의 결혼식 날은 정말 엄청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언니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집안은 말 그대로 뒤집혔었죠. 사유는 그때 당시 어린 제가 들었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언니와 형부는 맞벌이로 특히 언니는 더욱더 바빴던지라 조카는 큰엄마에게 맡기고 일을 했고 주말에는 틈틈이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부가 이 생활에 불만이 많았나 봐요. 언니가 아이를 돌보는 거에 치우쳐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자기를 사랑해줬다던 회사 동기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는 별말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언니가 생활 형편도 넉넉한 편인지라 그런 남자 붙잡을 게 뭐 있냐고 데리고 살 필요 없다고 아이 양육권 챙겨서 그렇게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겐 아빠라는 존재가 크다 생각하여 근근히 만나게 했던 것 같아요. 조카가 형부 판박이라. 큰아버지는 언니의 이혼 후 아이를 크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많고 유머 넘치시던 큰아버지는 언니 이혼 후 과묵해지셨고 명절에도 혼자 다니셔서 저희 가족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 만날 때마다 제 손 붙잡으시고 너는 남자 잘 만나야 한다 라고 매번 당부하세요. 소가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매년 활기찼던 명절 큰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고 언니도 다시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서 다 괜찮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전 정정하시던 큰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지금까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쓰러지시고 인근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셨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정정하셨던 분인데 너무 생각지도 못해 가족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니와 큰엄마겠죠. 매일 아침과 저녁 병원과 집 1시간 거리를 오가시며 중환자실, 10분의 면회 시간을 위해 매일 오가십니다. 한창 정신이 없을 이 시기에 형부가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었나 봅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됐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해놓고선 형부는 내가 이번에 다시 결혼을 하는데 내 결혼식에 그래도 몇 년 같이 살 부비고 산 그 사람과 나를 닮은 아이가 내 앞길을 축하해주면 좋겠어. 어르신들이 싫어할 거 알아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처제 말이면 다들 들어주시지 않겠어? 말 좀 잘해줘. 라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내왔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인가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무시가 답이라 생각되어서 그냥 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어디다 상의할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착잡해하고 있을 언니에게는 절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길래 제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하는 말 다신 하지 말아주세요. 염치도 없어요? 라고 보냈는데 답은 한결같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축하받고 싶은 게 그리 큰 욕심이냐고. 말이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그 카톡을 보고 머리가 멍해져서 더 말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차단을 걸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저 말이 계속 떠다닙니다. 제발 부탁 좀 한대요. 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제가 이상한가 싶기도 합니다. 카톡을 차단해놔서 안 보는 걸 알았는지 페이스북으로 연락해오고 그러는데 아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진절이 납니다. 정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사람 뭐죠? 저 정말 이 얘기 언니한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어떡하면 좋죠? 댓글입니다. 당신 결혼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가족들 중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바람나서 결혼한 거 식장 가서 뿌린다고 말하세요. 상간녀랑 결혼하는 건지 딴 년이랑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자라면 더 뒤집히겠죠. 아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나? SNS로 연락 왔다 했죠. 이 글 링크 걸어서 전형부 태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바람 펴서 이혼당한 주제에 아이랑 언니에게 축하받고 싶다고? 방구 같은 게. 이혼 판결문 복사에다가 네 결혼식 날 식장에다 뿌릴라니까 작작 연락해라. 라고요. 그리고 님에게 연락 온 자료들 다 캡처, 통화 녹음하시고 모으셔서 언니에게 형부의 아이 면접권도 박탈 신청하라고 꼭 일러두세요. 애 데리고 오라는 거 보니까 예비 신부랑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은 한번 장가 갔다 온 전적이 있는 걸 아는 것 같으니 식장에서 결혼 전적 까발리는 건 별 효과 없을 것 같고 전 결혼이 왜 깨졌는지를 까발려야 효과 볼 듯해요. 식당일까지 고려해본다는 식으로 하고 결혼식 당일날 가서 친지 가족들 사진 찍을 때 있죠. 원래 결혼식 끝나고 사진은 부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양가 가족과 함께, 친구 직장 동료 등등과 함께 이런 순서로 찍으니까 양가 가족 찍을 때 은근슬쩍 껴서 사진 찍기 전에 형부한테 이분이 그 우리 사촌 언니랑 살 때 만나던 분이냐, 유부남일 때부터 죽자 사자 만나더니 결국 결혼하네. 이왕지사 일이 된 거 이번엔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잘 살라고 하고 조카 폴라로이드 사진이나 신부 줘요. 앞으로 낳을 아기가 있다면 이복 형제들 아이 얼굴이라고.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후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결혼식에 데리고 가게 되면 전형부는 아빠 축하해주러 왔어? 옆에 아줌마 이쁘지? 아빠랑 아줌마랑 셋이 같이 살까? 라면서 꼬드길 수도 있어요. 지 마음 편하려고. 과거는 있고 서로 새 출발해서 잘 살자. 나도 네가 재혼하면 축하해줄게. 이심보입니다. 자식한테 축복받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철없네요. 바람펴서 이혼한 주제에 당당하기까지. 자식한테 좋은 대접은 아무나 받아도 되는 줄 아나 보네. 그렇게 절실하게 축하받고 싶다니 삼촌들하고 애 데리고 결혼식에 갈게요. 전부인 가족 입장에서 신부 가족과도 정답게 담화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깨알 같은 조언도 하죠 뭐. 어떤 음식 좋아하고 집안일은 얼마나 분담하는지. 아 그리고 여자 관계는 조심하라고 일러줘야 되나? 이제 갈 마음이 확고하게 생겼으니 거절해도 참석할 거예요. 그럼 결혼식에서 봐요. 라고 하세요. 남자 형제들 데리고 가서 엎어버려요. 추가 글입니다. 이 글이 메뉴에 있다는 건 다른 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지.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저도 지금 제게 일어난 일이 자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게 집안 자랑 일도 아니고 정말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쓴 글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정말 속상합니다. 구구절절 가족사를 써놓은 이유는 저희 친가는 가족들끼리 사이가 정말 좋아서 언니 이혼 전까지 다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닐 정도로 화목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가족이요. 언니 일 이후로 어른들도 입국 닫으시고 언니네 가족은 명절에 오시지도 않고 분위기가 아주 침울해져서 정말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이 형부란 사람이 저는 정말 미워요. 정말 너무 싫습니다. 정말 많은 조언들 가운데
아이를 데려가려고 형부가 수작을 부리는 거라는 댓글을 보고 정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써주신 대로 우선 아침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식겁하셨고 아빠는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 없이 출근하셨어요. 우선 저녁에 엄마 아빠 퇴근하면 자세히 말해달라 하시고 엄마도 출근하셨어요. 제일 큰 오빠에게 전화하여 사정 설명해서 오빠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우선 오빠들에게 이야기는 전달해 두었습니다. 오빠들도 착잡해 하셨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언니에게는 가장 나중에 알려드리려고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빠들이 자기들이 잘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나중으로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알린 게 전부입니다. 저녁에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난 후에 뭐가 더 나오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썰닭입니다. 와, 그냥 노답이네요. 쥐가 바람펴서 이혼해놓고 뭔 결혼식에 초대를 해. 태지나 칭칭 나는 소리 하고 있네. 태진아 칭칭 아니야? 맞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태진아 칭칭 나네. 이게 뭐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송대관 칭칭 나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